네, 평론가 조우석입니다. 도장 깨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요즘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도 종종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무슨 뜻인지는 여러분이 대충 압니다. 재확인하면 숨어있던 고수가 등장했다. 그래서 기존의 실력자들에게 한판 뜨자라고 하는 대결을 청해서 하나하나 쓰러뜨리면서 결국에는 최강자로 등극하는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본래는 물론 무술동네에서 나온 얘기라고 합니다. 그 유명한 일본 검객 미야모토 무사시나 우리 한국인 조선 사람으로 무술의 달인으로 유명한 최배달 이런 사람들이 유명한 무술 도장을 찾아가서 그곳에 숨어있는 강자를 하나하나씩 꺾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두대 매치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자, 트로트 얘기가 나왔지만 저는 리틀 이미자로 각광받는 정서주 양을 좋아합니다. 그 정서주가 지금 벌이고 있는 오디션, 경연도 결국 도장 깨기고 단두대 매치가 맞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런 무시무시한 단두대 매치가 지금 영화판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흥미롭습니다. 사실 우리의 요즘 희망이 뭡니까? 우리가 요즘 기분 좋은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뭡니까?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이 연전연승을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게 개봉한 지 딱 10일이 되는 2월 1일 날 개봉했는데 10일 만에 18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2월 12일 현재 33만 명에서 조금 모자르는 32만 9,939명을 돌파했습니다. 61명이 빠지는 33만 명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굉장한 사건이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지금 방송하고 있는 거는 13일 월요일인데 오늘 지금 녹화하고 있는 게 3시 53분 현재입니다. 저는 3만 명대로 주저앉지 않을까 싶었더니 그게 아닙니다. 5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한 얘기입니다. 대단한 문화적 사건이 맞습니다. 보통 다큐영화 10만 명이라고 하면 일반 극영화의 10배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좌석 판매율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만 보면 건국전쟁이 37.7%로 당당 개봉하고 있는 영화 중 1위를 달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1000개 극장을 개봉해서 100명이 본 영화랑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100개 극장을 개봉해서 100명이 봤다는 게 바로 건국전쟁입니다. 즉 극장의 입장에서 보면 작은 극장을 열어도 수익이 빵빵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건국전쟁이 2월 말은 물론이고 롱런할 수 있다. 3월에도 계속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히 의미심장한 지표가 바로 이런 대목에서 건국전쟁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그래서 3월 중순은 물론이고 어쩌면 총선 때까지 갈 수도 있다 하는 게 제 판단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건국전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장 깨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다 아시듯이 김대중 영화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기류의 김대중입니다. 포스터 사진을 보시지만 이거를 제대로 깼습니다. 그 영화가 언제 개봉됐습니까? 거의 한 달 전이었습니다. 1월 10일이었습니다. 그 이후 지금 한 달이 훌쩍 넘었는데 불과 12만 명에서 관객이 늘지를 않습니다. 억지로 개봉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찾아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에 비한다면 지금 건국전쟁은 김대중을 저 멀리 따돌린 채 그냥 위로 달리고 있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원래 이 영화를 만든 김덕영 감독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건국전쟁이 김대중의 삶을 다룬 영화는 이겼으면 좋겠다. 10만 원 넘어가는 게 최대 목표였었습니다. 근데 그걸 단 9일 만에 달성하고 또 다른 목표를 향해서 뛰고 있는 게 바로 우리의 건국전쟁입니다. 그래서 저는 박수를 보내야 된다고 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어디 가면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문화사적 기적이 오늘 이 자리에서 터졌다.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뻥 하고 터졌습니다. 그 바람에 그 형편없는 간첩 대통령 문재인을 다룬 영화, 다큐영화 문재인입니다. 포스터를 보시지만 이것도 제낀 지 오래됐습니다. 그 영화는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시죠. 지난해 개봉됐습니다. 근데 11만 600명에서 딱 끝났습니다. 이미 우리의 건국전쟁이 꺾어버린 지 아주 오래됐습니다. 자, 그러면 김대중, 문재인을 꺾은 다음에 해서 건국전쟁이
다음에 작살낼 실력자는 누구냐? 다름 아닌 문재인 정권 시절에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좌빨인간 조국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그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가 그대가 조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포스터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화 포스터 사진도 어쩌면 조국 분위기를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좌빨 냄새가 풀풀 납니다. 근데 이게 2년 전에 개봉을 했습니다. 무려 33만 명 관객을 끌어모으는데 성공했다고 쟤네들이 뻥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라고 봅니다. 말도 안 됩니다. 왜? 이 영화는 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이고 잘못됐다고 하는 걸 공격하는 영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3만 명이 들었다? 뭔가 조작이 섞였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좌빨들의 조직 동원력이 그만큼 막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영화가 지금 흥행 조작을 했다는 이유로 해서 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기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대가 조국이라고 하는 게 이게 예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새벽에 막 통계 조작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봤다, 예매했다는 게 나오면서 이게 장난이다고 하는 게 거의 드러나서 수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원래 좌빨일이 뭡니까? 통계를 가지고 장난치고 역사 왜곡을 하는데 선수들 아닙니까? 그래서 경찰이 이번에 입장권의 발권 기록하고 통합전산만 자료들을 확보해서 33만 명이라는 숫자가 정말인가 아닌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랬거나 말거나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오늘 월요일 13일부로 그대가 조국 33만 명 기록을 건국전쟁은 이미 깼습니다. 5만 명 표차로 넘어섰습니다. 오늘부로 아마도 이 건국전쟁은 38만 명을 넘어설 거로 보입니다. 또 하나의 승전보가 오늘 울릴 게 분명합니다. 자, 문제는 도장 깨기가 그렇게 만만한 과정은 아닙니다. 정말 반드시 꺾어버려야 될 숨은 고수가 또 한 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노무현이를 다룬 다큐 영화 노무현입니다라는 게 있습니다. 노무현입니다. 포스터를 보시고 있지만 이게 갖고 있는 기록이 굉장합니다. 185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걸 깨느냐 마느냐가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쉽지 않은 기록입니다. 185만 명이라고 하는 건 엄청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건국전쟁이 3월까지 롱런을 계속한다면 불가능한 목표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까? 이승만이 누군데?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 누군데? 좌빨인간 노무현 하나를 못 당한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애국 시민들이 2번, 3번 보는 애국심을 발휘해서라도 우리의 젊은 후배들을 끌고 가서 억지로 보게 하더라도 진짜 진정한 영화관에서 이루어지는 참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노무현의 마지막 기록인 185만까지 넘어서자는 걸 오늘 제가 이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자신감이 분기탱천하다 보니까 장편 극영화 서울의 봄, 이건 뭐 동네가 다른 얘기입니다. 다큐멘터리라고 하는 건 작은 게임이라면 극영화는 어마어마한 게임인데 이 메인 무대에서 서울의 봄이 가진 기록이 1,300만 명인데 여기까지도 깨보자라고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던데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제가 그렇게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배포가 커졌다. 한번 승리를 하다 보니까 승리에 익숙해졌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기적이 일어난 거는 맞습니다. 아무튼 제가 노무현입니다라고 하는 거 185만 명을 꺾을 때 또 한 번 축배를 드는 방송을 진행하겠다는 걸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국전쟁에 이겨야 될 선수들은 그게 전부냐? 그게 아닙니다. 뭔가 남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에게는 박정희 대통령을 다룬 다큐 영화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전두환 대통령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살펴봤듯이 건국전쟁에 쓰러뜨린 영화는 모두 김대중, 문재인, 조국이, 노무현 등 좌파입니다. 이게 뭐냐? 좌빨들은 일찌감치 영화 장르의 힘을 알았습니다. 대중을 선동하기 위한 용도로 잘 써먹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몰랐다가 이번에 겨우 우리가 출사표를 냈던 것입니다. 문화전쟁의 중요성을 이제 겨우 눈 떠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미 첫 걸음을 겨우 내던졌는데 이게 운 좋게 대박이 터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은 겸손해야 됩니다.
영화를 만들고 컨셉을 정해서 투자 배급을 해서 완성을 하고 그거를 국민들에게 홍보하자. 국민들의 마음을 훔쳐오자라고 하는 과제에 이제 겨우 눈을 뜬 것이 전부라면 우리가 더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큐 영화는 다큐 영화일 뿐입니다.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링은 더 큰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데서 극영화입니다. 드라마 영화. 그게 메인 게임입니다. 예를 들면 노무현을 다뤘던 다큐 영화가 노무현입니다. 하지만 이거 말고 극영화는 변호인 이거였습니다. 포스터 사진 보시겠습니다. 11년 전에 개봉을 해서 1137만 명을 끌어모았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목표는 우리가 아직 꿈도 못 꾸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거꾸로 서울에 보면서 보듯이 전두환이 농락당하도록 그냥 두 눈 멀쩡히 뜨고 방치를 해왔습니다. 판판이 깨져왔습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저들은 4년 전 총선을 앞두고 박정희 대통령을 2번 죽이는 영화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걸 만들어서 박정희를 이겨놨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오늘 방송의 마무리입니다. 문화전쟁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멀고도 멀다. 이걸 새삼 재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큐영화 건국전쟁이 이 문화전쟁 과정에서 우리가 만들어낸 첫 전투에서 장렬하게 이겼다. 무시무시한 승리를 거두고 잠재력도 풍부하다는 게 사실입니다. 기뻐할 때는 기뻐해야 됩니다. 그 의미를 잊지 말자는 게 오늘 방송입니다. 그리고 깰 놈들은 다 깨버리자, 이 기회에. 그리고 더 큰 목표, 드라마 영화, 극영화까지 만들자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건국전쟁의 승리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기업이 손댄 것도 없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 기여한 것도 없습니다. 반복하지만 이 영화의 승리는 자유파 한 명 한 명의 피와 땀 그리고 아우성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런 영화를 계속 찍어내야 되고 좌빨 영화에 흘려가는 돈을 잘라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문화전쟁입니다. 문화전쟁의 선포가 없이 좌파 운동권의 종식이 어렵다는 걸 새삼 재확인하는 자리가 오늘 이 방송입니다. 전쟁에서 의병의 역할을, 민병대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관군이 전쟁 승리에는 정말 중요하다. 윤석열 정부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는 걸 강력하게 이 자리에서 재확인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쁜 자리입니다. 승리의 축배를 여러분과 함께 이 방송에서 들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